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공식 브리핑이 있겠는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오늘 신규 확진이 458명 나왔는데 사흘 연속 400명대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내 발생도 423명이 나왔고요. 네. 수도권이 303명을 차지해서 72%를 차지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계속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6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위중증은 231명으로 좀 줄었고요. 사망하신 분이 15명이 더 나와서 누적 1,414명, 1.82%의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400명을 넘어섰군요. 네. 확진자 발생 추이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방역당국의 브리핑룸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단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23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35명으로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7,850명입니다.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4만 7,62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2만 9,899건으로 총 검사 건수는 7만 7,167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31명으로 어제보다 8명 감소했습니다. 어제 1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국내 발생은 423명이고 권역별로는 수도권 303명, 비수도권 120명으로 그중 충청권은 20명, 호남권 36명, 경북 29명, 경남권 30명, 강원 3명, 제주 2명입니다. 수도권은 주 평균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주요 집단 사례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동구의 대학병원과 관련해서 1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2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환자 수는 27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해서 1월 29일 이후 접촉자 추적 관리 중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입니다. 경기 구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1월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 관리 중에 14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24명입니다. 충북 충주시 그리고 전북 김제시의 육류 가공업체 관련해서 1월 29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2명입니다. 광주 북구교회 그리고 IM 선교회 미인가 대한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총 184명의 확진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교회와 관련해서 1월 29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으로 총 87명입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시 태권도장 관련해서 4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총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1월 29일 이후 격리 중에 4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입니다. 부산 서구의 항운노조와 관련해서 1월 29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4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37명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전체 대상 기관의 101%인 14,206개소, 그리고 전체 대상 인원의 122%인 52만 2천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사를 통해서 15개의 병원, 시설 등에서 총 24명이 양성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20%, 그리고 요양시설은 103%로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95%, 그리고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은 85%, 그리고 양로시설 71%, 장애인 거주시설 82%의 검사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는 시설 내의 무증상 경증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볼링 동호회 회원 18명이 모여서 단체로 볼링 시합을 하거나 방문 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신년 모임을 갖고 취식을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그리고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생일 파티를 진행한 사례가 신고되었고, 또 펜션에서 지인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을 하고 있고, 또 회원을 계속 모집해서 매주 와인과 관련되는 소모임을 진행한 사례도 신고되었습니다.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였습니다. 3차 유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방역 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국내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평균 확진자 수가 4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직장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 그리고 사우나, 체육시설 등의 일상 속 감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IM 선교에 관련 집단 발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잠깐의 방심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 발생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진자를 빨리 찾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증상이 있었음에도 조기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서 결국 80%가 넘는 확진율을 기록했습니다. 진단검사가 늦으면 대규모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현장의 의료진과 보건소 등 방역 인력들은 방역 대응 업무와 함께 예방접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로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켰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산밀 환경 피하기 등 방역의 기본 수칙을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돌아오는 설 연휴에는 먼 거리로의 이동이나 모임, 그리고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환자 발생 수준을 낮추고 백신 접종을 신속히 시작하여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충원 기자, 내용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확진자 추이를 보면 1월 1일에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약간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평균, 그러니까 일평균이 300명대, 그러니까 400명 미만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424명이라고 하니까 약간 증가했고요. 이 IM 선교의 교육시설 영향 때문인지 또 일상 접촉이 좀 늘어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지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조정안이 내일 발표가 되는 거죠? 이번 주 중에 발표될 뻔했다가 네.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환자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그래서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하고 또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을 풀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 확진자 감소 추세가 약간 주춤한 상황에서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적 금지는 집합 금지는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아마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긴 한데요. 알 수는 없고요. 네. 일단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상황인데 이 단계가 좀 내려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설 연휴까지는 2주 연장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장 2월부터 내일 모레부터 이제 2월인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의료진부터 접종을 한다면서요? 일단 발표를 했죠. 네. 코로나19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예정이고요. 한 5만 명 정도가 일단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네. 또 각 지역별로 센터가 만들어져서 의료진이 와서 아마 접종을 받을 것 같습니다. 2월 말부터는 이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78만 명 정도가 접종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네. 확실한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마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중순부터는 뭐 중증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 의료진들 또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백신을 맞을 것 같고요. 5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850만 명 정도가 맞고 일반인은 3분기가 돼야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백신이 고령층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상 임상 시험을 보면 그 55세 이상이 8%에 불과하고요. 임상 시험에 들어갔던 게 또 예. 70세 이상은 4%에 불과해서 65세 이상 항체 형성률이 젊은 층의 6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뭐 임상 시험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숫자가 좀 고령층의 숫자가 적지만 일단 내일 식약처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서 2월 말에는 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유럽 연합 집행위회 그러니까 EU죠. EU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요. 유럽 의약품청은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임상 시험이 끝난 백신도 있고 시험 중인 백신도 있는데 임상 시험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존슨앤존슨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일단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 또 따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이 89%의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제 그 백신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65세 이상의 연령이 27%, 3분의 1 가까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노인층한테 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말씀하신 존슨앤존슨 백신은 전체적인 효과는 66%로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 낮은 편이군요. 예? 좀 낮은 편이네요.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보통 백신이 70% 정도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니까 예. 뭐 효과가 매우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중증을 막는 것도 85% 이상 막는 걸로 일단 발표를 했고요. 이 존슨앤존슨 백신은 2번 맞는 게 아니고 1번 맞는 백신이기 때문에 뭐 일단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회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면 상당히 효과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지금 백신 접종 후에 사망에 이른 해외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작용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이라면서요? 일단 백신 접종 이후 사망이기 때문에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백신도 이 알레르기 쇼크, 아나필락시스라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벌에 쏘였을 때 혹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조영제 등을 이렇게 이제 그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 등 맞고 또 사망 사례도 있는데 이 사례가 바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입니다. 급성 알레르기 쇼크인데요. 이 메신저 RNA 백신이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인데 그 메신저 RNA를 싸고 있는 막에 PEG라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성분에 조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서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인구 100만 명당 각각 11명, 2.5명 나타났는데 매우 드문 수치이긴 합니다만 보통의 어떤 백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도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또 백신 접종 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겠죠.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자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잊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이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과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소상공인들, 시민들, 의료진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됐다며 교회가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사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또 정부 방역 조처를 예배 자유탄압이라고 왜곡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신앙의 본질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종교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이웃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믿겠냐며 한국 교회 전체가 신뢰를 잃은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섬처럼 떠도는 교회는 선교적 존재 가치를 상실한 교회로서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새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파멸의 길로 들어설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도 일부 교회를 고리로 한 감염 확산에 대해 결국 모든 교회의 문제라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